한국 브랜드인 척하는 짝퉁 중국 브랜드. 세계가 제발 중국을 알아주고 모셔줬으면 하는 욕망은 강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진짜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외국의 프로파간다는 귀신같이 입맛이 떨어져요. 한 달 동안에 지금 위상이 또 바뀌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가 한류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상향에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이제 결혼을 할 때 일본 남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여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역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주제곡인 골든이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은 미국 영화관에서 이 재개봉을 하는데 관객들이 또 떼창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 한국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의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또 무엇에 있을까요? 한국이 하나의 이제 K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장르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 같아서 저는 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네. 그 미성년자의 유입은 굉장히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청사진이죠.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들은 어릴 때의 추억을, 기억을 가지고 자라서 일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키가 네. 기술 혁신과 디자인 혁신 없이 20년을 해먹다가 지금 그 호카오네 뭐 이런 그 신생 브랜드에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 망하는 이유가 우리 때는 나이키가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네. 우리 중고등학생 때 제가 지금 나이키 신고 왔잖아요. 네. 저도 나이키 신발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돈으로 나이키를 못 사서 지금 제가 나이키를 사니까 지금 나이키가 기술 혁신에 뒤처졌는데도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K-팝의 미래 중에 굉장히 그 좋은 요소는 뭐냐면 K-팝의 주된 소비자가 전 세계적으로 10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K-팝은 미래가 적어도 20, 30년은 매우 있어 보인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왜 한국 소재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가 열광하나. 지금 저는 겨울왕국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겨울왕국. 지금 K-POP 데몬 헌터스를 새로운 시대의 겨울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대의 겨울왕국이라고 이거 해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겨울왕국 봤었던 어른들이 지금 애들이 K-POP 데몬 헌터스에 열광하는 걸 보고 쟤들한테는 저게 겨울왕국이구나. 그리고 레릿고구나. 네, 레릿비는 비틀즈고요. 새로운 레릿고다. 골드는. 지금 이걸 전 세계적으로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됐죠. 거의 우리 만난 지 지금 한 달 됐나요? 한 달 동안에 지금 위상이 또 바뀌었어요. K-POP 데몬 헌터스가. 네. 이거 겨울왕국과 비교를 해보면 겨울왕국의 모델이 노르웨이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유럽 어딘가를 많이 소재로 했죠. 그렇죠. 미국 문명 자체가 유럽에서 유래했잖아요. 유럽 문명의 일부잖아요. 그게. 그렇죠. 미국 문명이라고 하는 파생 문명이잖아요. 마치 동남아의 여러 전통 문화가 인도, 그 힌두 문명의 파생 문명인 것처럼. 다만 이제 미국은 너무 잘 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같은 서양 문화권의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죠. 그렇지만 시공간은 이미 옛날 중세 어딘가에 옛날이에요. 정치 체제도 다르고 왕자와 공주가 있고 봉건 체제고 성이라고 하는 주거지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죠. 네. 적당한 신비감과 또 적당한 이해할 수 있음이 버무려져 있죠. 만약에 같은 시대, 뭐 중세 기준으로 한 14세기라고 치자고요. 14세기에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면 그 정도로 미국의 어린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네. 그렇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신비감과 재미를 유발하고 또 적당히 그 거리가 가까워야 문화적으로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K-POP 데몬 헌터스는 지하철에 다니고 팝스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해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겨울왕국처럼 이번엔 시간적인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이조차 다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네요. 신비감과 그다음에 공감할 이해성. 수 있는 그쵸. 예, 신비성과 이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다 서양인들이잖아요. 어느 시대 서양 어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회 시스템, 시대 이런 거는 좀 멀고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음과 없음이 그 신비함과 이해할 수 있음이 이번에는 겨울왕국에서의 시간적 거리는 이번에는 공간적 거리가 돼버린 거죠.
반면 중국의 토종 애니메이션 너자2의 더빙판이 이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는데 흥행 참패를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자는 이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준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문화가 세계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제발 중국을 알아주고 막 모셔줬으면 하는 욕망은 강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네네. 이 중국 사람들이 진짜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김치 월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디자인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백억 수천억을 쓰면서 한식 3개 한다고. 아 맞아. 그게 뭐 됐나요 그때? 아. 그래서 돈 써서 우리가 막 스피커를 들고 소리치면서 뭐 한식의 한국의 대단함을 알리겠다고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국도 아니고 외국의 프로파간다는 귀신같이 입맛이 떨어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너자가 그런 건데 너자 내용이 주인공 누가 봐도 언더독이고 중국이고요. 중국에 해치우는 1000상계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궁전이 있어요. 백악관처럼 생겼어요. 아. 그냥 딱 보면 백악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1극 체제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해먹겠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애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개봉을 했어요. 그야말로 미국인을 진짜 천치로 본 거죠. 안 통하면 아님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미국에 대대적으로 개봉이 가능했냐면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이 AMC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자본이 4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미국을 부정하는 프로파간다 애니메이션을 미국의 극장에 대대적으로 개봉을 해서 미국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를 받겠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외국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속으로 무시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전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인들, 중국의 기득권, 중국의 어떤 정치 권력 경제를 소유하고 있는 이 기득권들의 눈에, 권력자들의 눈에 모든 거를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뭐 새로운 21세기 중화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만큼이나 매우 무지하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흥행했던 프로그램이죠. 흑백요리사. 근데 네. 이거를 중국에서 거의 똑같이 연출을 해가지고 또 네.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이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은 중국인들조차도 너무 똑같아서 뭐 민망하다 그런 네. 반응도 좀 있었는데 네. 이렇게 그 따라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따라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따라해도 돼서예요. 아, 따라하면 돈이 돼서예요.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에는 그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한국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요. 한국 브랜드예요. 근데 한국 브랜드인 척하는 짝퉁 중국 브랜드예요. 동남아 사람들도 한류 드라마 보면 그 마시면 진실을 얘기하다는 마법의 녹색병 먹고 싶거든요. 소주. 네. 근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참이슬 처음처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비싸죠. 해외에서 비싸단 말이에요. 소주 비쌉니다. 네. 그래서 한국 소주를 먹는다고 먹는데 본인들은 한국 소주를 먹는다고 인식을 해요. 근데 술 이름이 조금 이상한 거 있죠. 참일슬. 이런 거.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한령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한령이 중국 공산당의 손해가 아니에요. 중국에도 이익이 되고 공산당에도 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정보통사 그다음에 한한령 다음에 또 이 말씀도 드려야 돼요. 황금방패라는 게 있어요. 중국 예. 한자로 금순. 이걸 또 영어로는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이제 만리장성이 아니라 만리방화벽 이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위키백과 이런 것들을 완전 차단해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검색을 못하게. 정보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정보를 입맛대로 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표절을 하게 되면 결국 거대한 중국 시장이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수로 돌리는 게 되잖아요. 아, 그러네.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들 중국에서 한한령으로 막아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 불법 다운로드해서 다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정식으로 수입하나 우리 국민이 중국 당 입장에서 우리 인민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시청하나 중국이 손해볼 게 뭐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의나 원칙 같은 걸 중요시하잖아요. 아니 중국 공산당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한령을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제대로 검열을 하겠다. 이 드라마, 이 영화는 중국 인민들이 봤을 때 괜히 헛된 생각을 품을 수 있게 하겠다. 그건 귀신같이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한령 때려놓고 또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마음대로 보는 건
봐도 상관없는 건 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게 글로벌 타임스,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는 환구시보. 환구시보가 이제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 네, 지인데 폭삭 속았수다에 대한 환구시보에 대단한 칭찬에 담긴 칼럼이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웃기죠. 폭삭 속았수다는 중국에서 원칙적으로 볼 수 없는 드라마예요. 한한령 때문에. 네.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처럼 너네들은 살아라 라고 칭찬의 메시지를 또 칼럼을 썼어요. 이게 뭐한 짓입니까? 결국은 불법 다운로드로 보고 싶은 만큼 봐라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칭찬을 했냐면 폭삭 속았수에 나오는 주인공 가족들은 체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회의 불평불만은 하는 대신 본인들이 피땀 흘려서 공부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가족의 가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너네한테 가족이 있잖아. 불만 없이 소처럼 일해. 그러니까 그 양관식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인민들이 당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폭력 시위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인민들이 양관식 같아 봐요. 공산당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거기 아이유 같아 봐요. 아무리 자기보다 잘 사는 서울 사람들, 서울 부잣집 자식들보다 자기가 불리해도 불평불만 없이 꿋꿋이 공부해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게 현재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비록 한한령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지만 너네들 모두가 어차피 불법 다운로드로 보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칭찬하마. 그것도 당 기관지나 마찬가지인 신문에서 개판이죠.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교묘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필요하면 갖다 쓰고 아니면 말고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MZ세대에서는 한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과거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가 벌어졌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이 지금은 일본 MZ들의 성지가 되었다는데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류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뭐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도 있고 생각만큼은 아니라는 증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가정에 따라 다른 거고 세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한류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상향에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대단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고 이제 영향을 덜 받는 10대도 있고 더 받는 10대도 있겠죠.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영향력 자체가 아니라 한류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뭐 다른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한류의 이미지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헐리우드 문화 혹은 홍콩 영화처럼 세계 보편성을 지닌 채로 가다듬어진 세련됨이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옛날에 홍콩 영화를 봤을 때 그걸 로컬 무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세계 보편인 유행을 선도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네. 예, 세계 보편적인 무엇인 것으로 한류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한류를 인식하느냐가 아니라 인식의 방향성이야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리고 한 일본 결혼 정보 회사에 따르면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지난해 4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이 한국 남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뭐 모든 게 이런 거 사람 바이 사람 사바사라서 함부로 말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 쪽에 통계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통계가 통계의 함정에 걸려 있는 통계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인문학은 관심법이니까요. 좀 약간 관심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82년생 김재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일본에 준 충격은 어떤 충격을 줬냐면 한국은 여성 작가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그 말 자체가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되게 신선하네요. 네, 심지어 일본은 그 여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력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남자랑 같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먼저 수저를 놔주고 남자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이렇게 바르고 단정한 자세를 하고 그다음에 남자 앞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여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자력 학원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여성의 요구하는 봉건적 태도가 일본 사회는 있죠. 우리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 그런 봉건적 태도가 적은 것이 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성 역할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걸 맨박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은 여성대로의 억압이 있고 남자는 또 맨박스에 갇히고 이런 걸 젠더롤 성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젠더롤은 문화적 현상인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그 나라의 정치사와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시민이 요구해서 어떤 혁신이나 혁명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역사예요. 메이지 유신 하급 사무라이들이 본인보다 신분이 높았던 다이묘들에 대해서 각지에서 일어났던 혁명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결과적으로 하급 사무라이들이 지들이 생각하기에나 젊고 신분이 낮은 우리가 체제를 전복한 거지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본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급 사무라이도 똑같이 귀족이에요. 귀족이 귀족을 해먹은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군국주의 사회가 돼서 조슈번과 사스마 번사들의 후예인 해군과 육군이 지배하는 국가가 됐죠. 거기 일본 국민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졌어요. 미국에 패배하고 나서 일본 국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한 게 아니라 승전국인 미국의 명령에 의해서 민주국가가 됐죠. 그래서 약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정당하게 여기려면 시민 주도의 혁명이 있어 봐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전 그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남성은 남자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성이기 전에 시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봉건주의에 대해서 이 물음표를 가지는 그런 습관이 당연히 일본인보다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는 일본 여자가 이제 한국 남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이제 결혼을 할 때 왜 결혼했냐 물어보면 항상 많이 잘 이해해준다. 이해심이 있다. 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이 있다는 뜻이죠.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 남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여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예. 라고 관심법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방금. 예.